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 마지막 3편이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회입니다. 고혈압의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귀한 지식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채널에 참석해 주신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고혈압의 약물 치료 공부하실 준비 다 되셨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고혈압 하면 뭐 사람들이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희 어머니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베타 차단제라고 그러죠. 아테놀롤, 테놀민 뭐 이 약을 드셨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약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들은 이름들이라 요새 나온 약 이름들은 잘 몰라서 한번 약을 간단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으로 몸에서 소금기를 빼내는 이뇨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혈압을 올리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신경 호르몬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엔지오텐신 네. 뭐 이런 물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엔지오텐신을 이렇게 변환하는 걸 막아주는 엔지오텐신 변환 요소 차단제, 네. 또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네. 이런 것이 있고, 또 말씀 주셨던 베타 차단제가 있고요. 그리고 칼슘 기량제 이런 것이 있고, 네. 또 알파 차단제라는 것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정도 우선 기억하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용하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게 섞인 거더라고요. 말씀해주신 안지오텐신 뭐 기량제인지 수용체 차단제인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의 칼슘 뭐 차단제 이렇게 붙여진 약. 요새는 혈압약도 다 이렇게 복합제들이 많아서 그런 복합제까지 합치면 굉장히 다양한 약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비형간염 치료제도 그렇지만 비형간염 치료제도 환자들이 평생 복용해야 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고혈압 진단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실제로 제 외래에서 네. 처음 항고혈압 약제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시면서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꼭 먹어야 되냐? 네, 네. 사실은 뭐 안 먹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사실 먹는 거고요. 당장 혈압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해서 무슨 일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약을 그러면 중단을 못 하느냐? 충분히 중단할 수 있죠. 사실 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있을 때 한번 중단을 해봐도 됩니다. 중단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지만 뭔가 본인의 노력 없이 약을 그냥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압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고혈압 약제를 중단하면 조절되던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조절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을 달았죠.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본인의 노력이 있다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답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력이라 하면 생활 습관을 얼마나 잘 가져가는가. 아까 그 1편에서 말씀해 주신 운동, 뭐 식사요법, 체중 관리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본인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약물도 끊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혈압이 사실은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과도 뭐 다 연관이 돼 있는 질환이겠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는 뭐 아주 연관이 많겠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대사질환, 비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 고지혈증 있죠. 그런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만성 질환은 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걸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대사 질환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대사 질환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두 다 생기느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원래 대사 질환 다른 게 없던 사람이 고혈압이 있다 보면 나중에 당뇨랑 고지혈증이 또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원인이 명확치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동반 질환들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선별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없던 병도 생긴다는 말씀인데요. 고혈압이 처음에 갖고 있던 분들이 당뇨병, 고지혈증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 관리를 잘 못하면 나머지 대사성 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환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간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비아그레라는 약, 이게 혈관 확장되잖아요. 물론 이제 혈압을 떨어뜨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혈압약 먹으면서 이런 성기능 장애에 쓰는 비아그라 같은 혈관 확장제를 복용해도 되느냐? 제 답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분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네. 비아그라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평소 때 잘 조절이 되던 분들은 혹시 복용하고 난 다음에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증상 같은 것을 호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본인이 먹고 있는 이 항고혈압 약제랑 간혹 상호작용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항상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네. 가장 안전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아주 심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심한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되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물 치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데요. 약물 치료 역사가 있을 텐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뇨제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요? 칼슘 기량제나 간단하게 약물 치료의 어떤 역사, 또 지금 많이 쓰는 약물 요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뇨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5, 60년 이상 된 약제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하지만 가장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뭐 전해질 불균형 같은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은 과도한 소변량으로 인해서 불편감이나 또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칼슘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어서 혈압 조절이 되는데 상당히 혈압 강화가 잘 되고 네. 또 특별한 크게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기는 합니다. 다만 간혹 일부 환자분들에서 하지 부종이나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느낌, 또 얼굴이 약간 붓는다는 부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네. 이 약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이 신경 호르몬 계통을 저해하는 약물이 되겠는데 네. 그만큼 여러 표적 장기에 좋은 효과를 동시에 보이는 약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심근경색 환자, 심부전 환자 이런 심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좋은 효과, 이 표적 장기를 보호하는 효과 자체가 입증이 된 약제여서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시아사 계통의 환자들의 약 한 30-40% 정도에서는 기침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제기는 하지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잘 못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런 부작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네 번째로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네. 기량제는 네. 앞서 말씀드린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좀 대체하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전 자체는 비슷한데 이 약은 기침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침 부작용 있는 분들이 ARB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약제도 역시 여러 표적 장기에 대해서 좋은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 베타 차단제가 있는데 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의 수축률을 조금 떨어뜨려줘서 혈압을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고 일부 약제는 혈관 확장 기능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혈압 강화에 상당히 좋고 심장 보호 효과가 뛰어난 약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근 수축력을 좀 약화시키고 또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심장 기능이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찬주 교수님이 고혈압 약물을 아주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뭐 전에 배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기억을 아주 그냥 새롭게 떠올려 주시는 그런 간결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ARB라는 게 가장 최신의 약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근데 각 계열의 약제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돼가고 있어서 베타 차단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ARB가 조금 더 이 계열 자체는 가장 나중에 나온 약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약제들도 계속해서 개량이 되고 있고 서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든지 심각한 콩팥 질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약을 잘 선별해서 쓰실 것 같은데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콩팥이 안 좋다 할 때는 어떤 약물을 쓴다 요것만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전문적인 얘기는 우리 채널에서 다루기가 힘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약제별로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장점 중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 각 약제들이 선택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표적 장기 손상에 있어서 조금 더 보호 효과를 특출나게 보이는 장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콩팥 같은 경우에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 같은 약제들이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콩팥이 조금 더 잘 고혈압이 동반돼 있으면 콩팥 손상이 더 잘 일어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단백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제들은 콩팥에 작용해서 단백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가 있고 콩팥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분들한테서는 추천되는 항고혈압 약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핵심은 표적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혈압 약제 중에서 다 효과를 보이는 그런 약제를 선택해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3편의 마지막 질문은 약물 치료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약을 복용하기 싫어서 그냥 생활 습관, 운동하고 음식 조절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면 국영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국영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식습관 관리를 하고 체중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서 같이 약을 복용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증대가 되고요. 실제로 체중 관리를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 약을 먹으면서 도리어 혈압이 조금 낮게 측정되는 경우에는 약을 끊어볼 수도 있고 약을 끊고 나서도 혈압이 운동과 식습관 관리 등으로만도 잘 조절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약을 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약을 끊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분들 중에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에 한 절반 이상에서는 1년 뒤에 혈압약을 다시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체중 관리에 실패한 분들이고요. 그렇군요. 약을 중단하고 난 다음에도 혈압 관리가 잘 돼서 계속해서 약을 안 먹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봤더니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고 또 식습관 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관리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약 중단도 가능하지만 본인의 이 기본적인 국영수 같은 기본 중요한 이런 생활 습관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 복용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찬주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생활 습관을 제대로 하면 일단 시작하더라도 언젠가 끊을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 가족력이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백세 혈당 혈압 케어라는 제품입니다.
이 백세 혈당 혈압 케어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높은 혈압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의 함량이 권장 섭취량 100%를 충족하도록 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를 각각 챙겨 드시는 것보다 한 캡슐 안에 성분과 함량 조합이 잘 된 것을 한 번에 드시는 것이 흡수가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조합이 잘 되어 있는 백세 혈당 혈압 케어를 권장해 드립니다.